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했던 사람과 무난하게 결혼할 줄만 알았다가 파혼을 경험한 30대 직장인입니다. 30대 접어들면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많이들 하네요. 나도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지금쯤은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남들은 결혼도 참 쉽게 하는 것만 같은데 저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녕 둘만 좋다고 하는 결혼은 불가능한 나라인 걸까요? 제가 긴 인생 산 건 아니지만 나름 남들이 하는 과정대로 무리 없이 잘 따라 살았다고 생각했던지라 파혼이라는 것이 유독 큰 상처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왜 흔히 말하기를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고 하죠? 결혼은 남녀 간의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도 하고요. 실상은 비슷하거나 평범하거나 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결혼할 때 다른 점이나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사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시댁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받아서 헤어졌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거나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다거나 흔히 말하는 결혼 상대자로서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비 시댁에서는 저를 자격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겪은 어처구니 없는 파혼 이야기와 결혼 준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신혼집과 결혼 준비 관련 비용을 크게 지출한 건 없다는 점이네요. 엄마는 이혼이 아니라 파혼이 얼마나 다행이냐며 저에게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절대 미련을 두지 말라고 아직도 매번 저를 단속하십니다. 유진이 너 항아나 오래 살겠다고 정 때문에 더 만나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 결혼할 인연이 아닌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집안 시어머니 짤이 보니까 며느리가 누가 될지 참 안 됐어. 나는 내 딸 그 집안에 안 보낸 것만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지 뭐니. 먼저 파혼 얘기 꺼내줘서 고마운 일이 되어버렸어. 상견례 때도 어쩐지 고고하게 굴더라 했어. 그 집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우기니까 그 엄마가 잠시 수그린 거지. 결혼했으면 정말 너 힘들 뻔했잖니. 대체 그 집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한 건 왜 미리 말 안 한 거니? 그냥 원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다 아들 빼앗아간 여자 취급하는 줄 알았지. 시간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어. 대놓고 결혼 반대하신 것도 아닌걸. 다른 사람은 모질이어도 내 딸은 모질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옆에 두고도 모르고 있었네. 어이구, 이 헛똑똑이 같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가족 될 사람한테 홀대받았다면 말했어야지. 엄마가 얼마나 가슴 무너졌는 줄 알아? 암튼 너 엄마가 잔소리 안 하게 깔끔하게 관계 정리해. 이런 문제는 단번에 끊어내는 게 오히려 서로한테 좋은 법이다. 그래도 그 집안 아들이 다행히 못된 지엄마 품성은 안 닮았다만 결국 엄마가 아들 앞길을 막아버리는구나. 안타까운 건 남편이 될 뻔했던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기억이라면 결혼 준비하면서 그 사람 엄마로부터 상처받은 일이 전부입니다. 이래서 연애와 결혼이 다르고 결혼할 사람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몸소 겪어보고 알게 되었죠. 사실 결혼 준비하기 전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들과 비교해 부족하다며 성에 차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남자친구네 집은 좀 부유한 편이에요. 저랑 남자친구는 교제한 기간이 꽤나 길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 3학년 때 만나서 사귀었으니 저의 20대를 거의 같이 공유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은 복학생이었고 저는 졸업 앞두고 한창 취업 준비를 할 때였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부유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같은 과 동기들이 놀리듯이 오빠를 보고 늘 부자친구가 쏘라는 둥, 엄마 카드 한도가 얼마냐는 둥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엄마가 사업하신다고 말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긴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회사 대표십니다. 중소생활용품 제조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판치는 요즘임에도 여성 CEO 업체로 나름 탄탄하게 성장한 업체라고 들었어요. 웬만한 브랜드 달고 백화점에 입점하는 회사에 납품도 많이 하는 업체라는데 몇몇 유명한 제품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좀 달리 보이기만 했죠.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부담스럽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남자친구는 집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학비를 벌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도 했고 취직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 가업이 있으면 자식이 이어받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오빠는 어머니가 하는 사업 물려받을 생각은 없어? 취업하기 힘든 요즘에 비빌 언덕이 있는 거잖아. 나는 성격상 사업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큰형이 잠정적으로 어머님 사업 물려받기로 하고 나는 하고 싶은 일 하기로 했어. 나까지 어머니 일 같이 할 필요는 굳이 없지. 하긴 저도 남자친구 생각을 이해하긴 합니다. 사실 우리 집안도 사업하는 집안이라 아는데 부모님은 저나 오빠가 같이 당신들 일을 도와준다면 참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물론 저는 부모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디자인 쪽을 전공했지만 우리 오빠는 부모님 사업을 여러모로 돕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집은 어쩔 수 없이 가족 경영이 필수인 것 같긴 해요. 남자친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 역시 사업을 하세요. 말씀드리긴 좀 쑥스러우나 저도 나름 잘 사는 집 딸내미 소리는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마 그래서 남자친구 만나며 내가 모자라다거나 하는 마음의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집안 형편이 좋았지만 부모님은 굉장히 엄격하고 경제관념이 투철하신 분들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일 하면서 엄마에게 아르바이트비도 받았고 많은 돈을 무턱대고 용돈으로 주신 적은 없었어요. 늘 당신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셨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게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대학 때 배낭여행 갈 때도 제가 벌어갔고 여윳돈 보태달라고 했더니만 아빠는 부모가 보태줘야 하는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쓰고 예산까지 정확하게 짜서 정확히 모자라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늘 내가 하고 싶은 건 부모님 지원하에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부모님 지원을 받으려면 제가 그만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라온 터라 사회생활하면서 참 잘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오랜 기간 교제했지만 결혼은 제가 30살 되던 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남자친구도 회사에 취직했고 저도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가 오랜 인연을 결혼으로 결실맺자고 청혼했어요. 서로 직장생활로 바쁘니 결혼 날짜는 여유롭게 잡자고 했고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자고 했습니다. 사귄 기간이 6년이 넘었지만 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거나 따로 왕래한 적은 없었기에 참 긴장되더라고요. 남자친구 역시 우리 가족 처음 인사하러 올 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고요.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생긴 거 멀끔하지 저랑 같은 학교 나왔으니 공부도 잘했겠구나 하셨고요.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 찰석 붙어서 좋은 회사 취직까지 했으니까 뭐 1등 신랑감이었죠.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비 신랑을 마음에 쏙 들어 하신 만큼 저도 예쁨 받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제 머리가 꽃밭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왜 당연히 예비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살면서 미움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인사하러 가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저를 안 봤지만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오빠네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어쩌지
막 대단한 며느리 바라시는 거 아니야? 나는 오빠에 비하면 너무 평범한데 걱정이다. 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 바로 평범한 거야. 좋은 부모님 밑에서 대학 공부 다 하고 취직해서 무난하게 살아온 게 최고지. 우리 부모님은 너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근데 오빠, 어머님은 뭐 며느리한테 바라는 거랑 욕심 같은 건 없으시대? 왜 오빠네 집 정도면 사업에 도움되는 집안 찾아서 일부러 선보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 우리 형 하나로 좋게. 나는 부모님 사업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결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한다고 예전부터 말해서 부모님은 포기하신 지 오래야. 우리 엄마가 아직 나를 잘 모르셔서 그렇지. 암튼 쓸데없는 걱정 마. 너는 평소 하던 대로 잘 웃고 네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말을 참 다정하게 하는 사람이라 설사 부모님이 나를 눈에 안 차신다 해도 이 사람 하나 보고 시집가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 뭔가 모르게 찬바람이 불긴 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형 내외는 그래도 저를 웃는 얼굴로 반기셨고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어머니는 저에게 궁금한 것이 없으셨나 봐요. 저에게 별다른 질문이 없으셨습니다. 보통 첫인사 때는 민망할 정도로 호구조사를 당하기도 한다는데 의외였죠. 어머니에게 찬바람이 쌩쌩 부니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어머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쩔쩔매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마치 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굴 걸 예상이라도 한 마냥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 엄마, 오늘 유진이 오면 뭐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니 왜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엄마가 조용하시니까 분위기 괜히 어색하네. 엄마는 유진이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저랑 한 얘기 설마 잊은 거 아니죠? 네 말대로 할 자신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니? 궁금한 건 내가 알아서 물어볼 테니 너는 가만히나 있어. 그때 저는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하는 대화를 듣고 나서야 내가 이 집에 인사로 오기 전에 뭔가 있었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시아버지가 질문하실 때 웃으면서 예의 바르게 대답했고 차가운 얼굴에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푸대접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 온다고 한상 가득 정성스러운 음식 차려져 있었고 어머니와 예비 형님께 감사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가만히 있던 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저에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대뜸 남자친구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아들, 오늘 보니 엄마 눈에는 유진이는 네 짝으로 좀 부족하다 싶구나. 저는 정말 당황해서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네 형이 워낙에 엄마 맘에 드는 며느리를 데려왔잖아. 그래서 둘째 며느리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집안에서 드리고 싶었어. 기대가 참 많았는데 이 아가씨는 너하고 비교하면 한참 모자라지 않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버님과 잠시 담배를 피우겠다며 나가 계셔서 어머니의 무례한 발언을 못 들었어요. 예비 형님과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하는 말에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들은 소리는 이랬습니다. 원래 연애할 인연이랑 결혼할 인연은 다르다고 하잖아. 그동안 연애 실컷 했으면 결혼할 때는 그냥 엄마 말 들을 것이지. 우리 아들이 참 여자 보는 눈은 없나 봐. 예비 형님은 민망해 자리를 피했고 남자친구는 살짝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저랑 약속했잖아요. 오늘 편견 없이 사람만 보기로요. 유진이 직접 보셨으면 저한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짝인 거 아셨을 거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당황스럽게. 엄마 눈에는 부족하다는 거야. 적어도 우리 집안 며느리 될래는 네 형수 정도 스펙은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면 집이라도 좀 잘 살든가. 너 이렇게 평범한 집안에 장가 보내려고 엄마가 돈 투자해가면 너 회계사 만든 줄 알아?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표정 관리가 될 리가 없죠. 하지만 열심히 평정심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표정을 싹 바꾸시더니만 이러시더군요. 오늘은 간단히 식사만 한 거고 다음에 기회 되면 따라 한번 보도록 하자꾸나. 괜찮지? 어쨌든 우리 집 와서 식구들 봤으니 대충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파악했겠구나. 부모님께 가서 잘 말씀드려? 아무래도 상견례 때 너희 부모님이랑 나눌 얘기가 많겠구나. 그렇지?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랑 될 사람 집안은 우리 집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났으니까 알아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에 걸맞게 수준을 맞추라는 뜻 아니었을까요? 무슨 정신으로 인사를 하고 나오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자친구를 사위 대접해주며 반겼던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는 나중에 연락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우는 저를 달래며 굳이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쩔쩔매면서 하는 말이 이랬어요. 유진아, 오늘 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했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나랑 6년 넘게 사귀면서 왜 말을 안 한 거야? 오빠 엄마가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이고 뭐가 안 한다 그럴걸. 우리 부모님은 내가 오늘 이런 말 듣고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해줄 텐데. 나 어찌해야 해? 오빠,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저도 제 입에서 쉽게 결혼 다시 생각하자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지만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집은 귀한 자식인데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저런 소리 들어가며 결혼하겠다고 억지로 잘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너 아니면 누구랑도 결혼 안 해. 우리 엄마도 그걸 아시니 차마 결혼 못 시킨다는 말은 못 하실걸? 내가 너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오늘은 심술을 좀 부리신 거야. 처음 만나고 마음에 쏙 들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형수 봤지? 지금은 어머니가 지금이야. 형수님 자랑한다지만 사실 형수님도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인 장모님께는 인사 잘 다녀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자. 응? 나만 믿어 유진아. 솔직히 엄마가 어땠냐고 물어보시는데 표정 관리 안 돼 주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부모님 억장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당연히 결혼 없자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말은 해도 막상 헤어진다 생각하면 너무 슬펐어요. 6년은 넘게 사귄 사람인데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 내가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웠고 결혼을 미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뜻밖에도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혹여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지라는 말을 하실까봐 엄청 긴장했는데요.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인사 왔을 때 내가 너한테 너무 날카롭게 대했지? 그 일은 사과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아들이 너를 많이 좋아하는가 봐. 너랑 결혼 못하게 하면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엄마를 협박하더라. 어쨌든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내가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한 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 속상했는데 그러실 수 있다고 이해해요. 어머니도 기대가 크셨다니까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상견례는 해야 하지 않겠니? 어른끼리 구체적인 결혼 문제는 상의하면 될 듯한데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날짜 잡도록 해라.
막상 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사과의 말을 건네자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한지는 몰라도 어른이 먼저 사과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상의해서 상견례 날을 잡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하게 되면 꼭 지키려고 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모님 도움 바라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이 부유하지만 요즘 세상에 무조건 아들 장가간다고 집을 해준다는 건 바라지 말라고 들었어요. 저 역시 유복한 집에서 자랐어도 뭐 대단히 귀하게 자란 사람도 아니고요. 특히 저는 검소하고 경제관념 투철한 부모님 덕에 명품이니 사치니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여태껏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께 결혼하는 것까지 짐되고 싶지 않아서 결혼만은 제 스스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남자친구도 제 생각에 동의했고요. 우리 부모님은 아마 제가 마다해도 해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분들이긴 하지만 장가 안 간 오빠도 있는데 대단하게 뭘 바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데 각자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리자고 했었죠. 그때까지는 우리 둘 다 이렇다 할 결혼 준비는 하지 않았고 일단 부모님 인사부터 드리고 추진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첫인사 때의 어머니의 냉랭했던 모습이 떠올라 걱정을 꽤나 했습니다. 저를 아들짝으로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신다 했는데 물론 사과도 하셨고 상견례도 하자고 하셨으니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걱정했던 것만큼 우리 예비 시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구신다거나 양가 부모님이 기분 상하실 만한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 불편한 대화도 없었지만 알맹이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우리 부모님은 워낙에 수수한 분들이시지만 상견례 자리에 나온다고 백화점 가서 새 옷도 맞춰 입으시고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가셨어요. 엄마는 명품 같은 건 평소 관심이 없으시지만 결혼식이나 경조사 참여할 때 드는 좋은 가방 몇 개는 있으세요. 그날도 신경 쓰고 가방을 들고 가셨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의 차림새를 노골적인 눈빛으로 아래 위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보시더니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웃는 듯한 얼굴을요. 아마 엄마가 어디서 짝퉁 가방이라도 빌려 들고 나온 줄 아신 걸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여 우리 어머니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신다면 이번만큼은 저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마음까지 먹었어요. 그날 예비 시모는 말을 많이 안 하셨는데 딱 하나 우리 엄마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혹시 사돈이 하시는 사업이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도 조그마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같이 사업하는 집안끼리 애들을 맺어주게 되었네요. 엄마는 예비 시모 말에 그냥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가게 정도죠 뭐.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 먹고 살 정도 형편은 됩니다. 시어머니가 엄마 대답을 듣고는 그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 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저와 아들의 연애사라든가 하는 일이 어떻고 얘기는 하시면서도 결혼을 구체적으로 상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신혼집 문제를 어찌하시려나 묻자 시어머니 대답이 이랬어요. 뭐 애들이 자기들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 제가 뭘 어찌 도와줘야 하나 싶네요. 오늘 보니까 제가 집을 도와준다고 해도 사돈댁에서 걸맞게 뭘 할 만한 형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애들이 알아서 하게 일단 지켜보시죠. 상견례를 마치고 친정엄마는 그닥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말씀하시기를
차더니 뭔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였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시기를 혹시 예비 시어머니랑 전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속이 뜨끔했지만 모른 척하고 끝까지 어머니가 저를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식 결혼시키자고 상견례자리 와서는 왜 애들 집 문제며 예단 예물 얘기를 안 하신다니? 엄마가 물어봐도 미적지근하게 대답하기만 하고 아무리 니들이 알아서 결혼 준비하겠다고 해도 큰돈 들어가는 일에 부모가 당연히 관여해야 하는 거지. 뭔, 네 시어머니 되실 분, 그때 태도는 애들 결혼시키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안 간 보러 나온 사람 같더구나. 천천히 의논하자고 하셨으니까 엄마를 또 만나자는 말 아니셨을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사실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원래 그 자리는 불편한 얘기하려고 보는 자리야. 그날 보고 결혼식 때 보고 나면 솔직히 양가 따로 볼 일이 몇 번이나 있겠니? 아, 엄마는 모르겠다. 그냥 이상하게 기분이 찜찜해. 혹시 너 엄마한테 말 안 한 거 있니? 유지인 너 결혼 준비하면서 엄마한테 속이는 거 있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상견례 때는 시어머니가 저 처음 만났을 때 상처 줬던 행동이나 눈빛은 없으셨는데도 엄마의 촉이란 건 참 무섭더라고요. 대번에 엄마가 모르는 사실이 있냐며 바른 대로 말하라고 저를 추구하는데 차마 상견례까지 한 마당에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아요. 저 바보인 거예요.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일이더라도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면 그 후에 더 험한 꼴은 안 당했을 터인데 저의 잘못인 줄 잘 압니다. 어쨌든 저도 결혼이라는 중대사가 예비 시모로 인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는 그때만 해도 짐작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건 상견례하고 나서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당신 회사에서 결혼식과 관련해서 의논을 하고 싶다며 뜬금없이 시간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상견례 때 니들 신혼집이랑 혼수에 예단이며 상의를 하나도 못했잖니? 따로 식사나 할까 했다마는 아무래도 내가 도저히 이번 달에는 시간이 안 나서 말이야. 너희 엄마도 빨리 얘기를 끝내야 준비를 해도 하겠다 싶어서 회사에서 잠깐 볼까 하는데 괜찮겠니? 네, 어머니, 제가 엄마랑 시간 괜찮은 날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점심시간 전에 와서 얘기 잘 끝나면 같이 식사나 하도록 하자.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식사하면서 얘기하면 될 걸 왜 굳이 회사로 우리를 부르냐면서 그다지 기분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견례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된다는데 오히려 저는 뭔가 꼬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시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엄마가 놀라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회사가 아는 회사라면서요. 사돈 되시는 분이 이 회사 사장이었구나. 세상 좁다더니 나랑도 인연이 있는 분이었구만. 엄마가 혼잣말 하시길래 뭐 그냥 거래처인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라고 한 사장실로 갔습니다. 사장실로 들어갔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 때 수수하지만 우아하게 치장했던 모습과 달리 진한 화장에 뭔가 잔뜩 힘을 준 모습이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했다는 걸 봤으면서도 굳이 사장 데스크에 앉아서 한창 뭔가 바쁘게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엄마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걸 보시고는 앉으라는 듯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아, 오셨군요. 잠시 기다리시겠어요? 급한 결제만 얼른 끝내놓겠습니다. 잠시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간단히 다가랑 차 좀 내오라고 하겠습니다. 불러놓고 기다리게 하는 건 또 무슨 경우인지. 저는 이때부터 느낌이 영 안 좋았습니다. 표정이 안 좋기는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적인지 부정적인지 구분도 못하겠습니까? 예비 시모는 잔뜩 예의를 갖춘 목소리였지만 은근히 무례했으며 저와 엄마를 깔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예비 시모는 상견례 때는 형식적으로라도 제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앉자마자 도저히 의도를 알 수 없는 자랑부터 하셨습니다. 이렇게 먼 길 오시라 해서 죄송하네요. 근데 제가 상견례하고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그때는 우리 집안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사돈하고 애들 통해서 말하는 것보다야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시라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뭐가 빠르다는 말씀이신지 오늘 여기로 부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 회사 사장이라는 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어머니 알고 있어요. 직접 와보니 어머니가 세상 대단한 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회사 내 손으로 20년 넘게 일고 온 회사야. 남편도 하던 일 접고 나 도와줄 정도만 말 다 했지. 이 회사 덕에 나 큰아들도 남부럽지 않게 장가 보냈고 우리 작은아들도 회계사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말 못하지. 이런 회사 대표인 내가 자식 장가 보낼 때 욕심을 안 부리는 게 말이 되겠어? 우리 큰아들도 의사 집안에 장가 갔어. 며느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만큼 잘난 집에 장가 보냈다는 소리야. 그 분이니 우리 조카들도 다들 내 덕에 시집장가를 다 얼마나 잘 갔는지 알아? 다들 사자 직업 가진 사람들이야. 갑자기 저를 향해 집안 자랑까지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짐작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여 하시는 말씀이요. 유진이 어머니, 제가요. 생전에 때는 차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남부럽지 않게 잘해보낼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해주면 뭐합니까? 그쪽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데요. 엄마는 예비시모가 우리를 왜 여기로 부른 건지 알겠다는 눈치셨지만 정확히 의중을 물어보셨습니다. 아, 차이가 난다고요? 어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우리 딸 시집갈 때 정성을 다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애들이 지들 힘으로 한다길래 일단 의견을 존중해 준 건데요. 글쎄요. 일단 이것부터 받아보실래요? 예비 시모는 저리 말하며 업무와 제 앞으로 종이 한 장을 내미시더라고요. 근데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던 저와 엄마는 동시에 서로 마주보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에게 결혼을 그만두자는 말을 하고 싶어 우리를 본인 회사로 오라고 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건넨 종이에는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금액에 혼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더러 해오라는 혼수 목록인가요? 네. 제가 집을 해주면 그 정도는 맞춰오는 게 상식이죠. 집값의 30%는 여자 쪽에서 혼수든 현금이든 해와야죠. 그런데 못하실 것 같으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며느리한테 나는 적어도 저 정도는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우리 집안은 아들 장가갈 때 집 한 채는 해줄 정도로 사는 집입니다.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엄마를 여기에 모시고 와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나 싶어 너무 죄송했고요. 엄마 표정도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말에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아무래도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돈 말이 맞네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 수준 차이가 나도 어지간히 나야죠. 사돈, 아니 유진이 어머님이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니 다행이네요. 제 아들 앞길 막지 마시고
하원시키시죠. 엄마는 자존심이 크게 상하셨습니다. 예비시모 하는 말에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더군요. 저도 이렇게 저질스러운 시어머니 있는 집안이랑은 수준 차이 나서 내 딸 시집 못 보내겠네요.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매달릴 거라고 예상했는지 예비시모는 엄마 입에서 나온 저질이라는 단어에 발끈하더군요. 네. 저질스럽다뇨. 애초에 수준 안 맞게 우리 아들을 넘본 딸내미 수준을 탓하세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결혼 얘기는 없는 걸로 하죠. 가자, 유진아. 너도 지금 네 시모 될 뻔한 여자 어떤 사람인지 잘 봤지? 아무리 서로 좋아도 이건 아니다. 엄마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비시모 사무실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직원 하나가 차와 다과를 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려는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장님, 다과 내왔는데. 근데, 실장님, 봉사무역 최 실장님 아니세요? 직원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는지 우리 엄마를 보고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저도 놀랐지만 우리 엄마는 물론 예비시모도 놀랐죠. 엄마도 누군가 하는 얼굴이다가 직원을 다시 보더니만 알아보는 눈치더라고요. 아이고, 누군가 했더니 여기서 마주치네요. 근데 어쩌죠? 준비한 잔은 못 마시고 가야 할 듯해서요. 네? 오늘 여기 일 때문에 우리 사장님 뵈러 오신 거 아니셨어요? 저희 계약 전이랑 나쁜 수량 협의하려고 오신 줄 알았는데. 그때 친정엄마 얼굴에 묘한 승리감이 스쳤고 예비시모는 날카롭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이분 알아? 동산무요. 설마 그 동산무요? 네, 사장님, 이번에 저희 신제품 수출건이요. 여기 최 실장님한테 사활이 걸려 있어요. 싫단데요? 저희 그동안 여기 동산무역 통해서 거래 쭉 해왔으니까요. 근데 왜 벌써 가시는지 일단 오신 김에 이 얘기 저랑 마무리하고 가실까요? 뭐라고? 김 과장, 지금 하는 말 전부 사실이야? 우리 수출하는 물량 거의 그 회사랑 계약하는 거잖아? 저는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눈치챘습니다. 예비시모, 아니 그 아줌마 얼굴에 스치던 아차 싶은 표정을요. 엄마가 아까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아는 회사라고 하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저도 알았고요. 직원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일 얘기를 하자고 엄마를 붙잡았는데 엄마는 차갑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과장, 우리 참 오래 같이 일했는데 이런 일로 만나서 나도 참 안타깝네요. 근데 일 얘기는 아마 앞으로 할 일이 없을 듯 합니다. 내가 제조업체를 여기만 아는 것도 아니고. 나 이제 이 회사랑은 거래 안 합니다. 논의하던 계약권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네, 실장님. 그게 무슨... 그럼 우리 회사는 상사라도 물론 어디든 아프하나요. 내 어덕이 손해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앉아서 얘기를 좀 더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엄마는 직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원래 공사고보는 확실한 사람인데 자식 일이다 보니 그게 잘 안 될 듯 싶네요. 미안한데 나 이 회사랑 거래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내 딸 우습게 본 사람이 여기 사장인데 내가 미쳤어요? 이 회사 돈 벌어주게?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붙잡고 사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 뒤로 눈만 껌뻑거리는 예비시모의 당황한 얼굴을 보았어요. 아마 예비시모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갑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우연찮게 등장한 직원으로 인해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비시모는 우리 부모님이 지나치게 겸손을 떠니 우리 집안을 아주 볼 것 없는 집안인 줄 아셨나 봅니다. 그래도 예비시모 회사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무슨 말 할지 다 알지? 이서방, 아니, 네 남자친구랑 잘 정리해라. 이 결혼 어그러진 건 우리 집 조상님이 도운 거라고 생각해.
저런 상스러운 사람이 세상 천지에 있는 줄 몰랐다. 돈 좀 있다고 좋을 후행세는. 나원 참, 결혼 늦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런 집에 절대 너 못 보내. 엄마 말대로 할게. 나도 저 아줌마 정말 질린다. 역시나 사람은 첫인상이 맞는가 봐. 근데 엄마, 정말 저 회사랑 계약하는 건 다 깰 생각이야? 당연하지. 저기보다 훨씬 잘하는 제조 공장도 많아. 내가 미쳤니? 우리 딸 무시한 사람 하는 회사에 뭐가 좋다고 돈을 버줘? 절대 못하지. 아마 꽤나 타격 클 거다. 그동안 거래온 액수가 얼만데. 엄마는 남자친구 엄마 회사를 망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꽤나 큰 타격은 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마음 상처받은 건 엄마가 갚아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늘 제가 당한 일을 그대로 전했고 파혼 의사를 전달했어요. 반응이요. 당연히 득달같이 우리 집에 달려온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대신 사과하겠다고 했고 나 없이는 결혼도 없고 자기 미래도 없다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른들 사이에서 틀어져 버린 혼사는 성사되기 힘들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피차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했는데 참, 그 집 어머니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며칠 후 바로 우리 엄마에게 연락 와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엄마는 남자친구 엄마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랬더니만 남자친구와 같이 우리 집까지 사과를 한답시고 찾아왔더라고요. 엄마가 문전막대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저에게 잘했던 그 사실 하나로 어디 얘기나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고개까지 숙이고 엄마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마 회사 일 때문에 타격이 크니 일단 사과는 하고 보자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기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네요. 그때 일은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우리 아들이랑 혼사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성급하게 사람 잘못 판단한 제 잘못입니다. 우리 아들이 유진이 아니면 자기는 평생 결혼을 안 하겠다네요. 안사돈, 부탁드립니다. 제 사과 받아주시고 마음 풀어주세요. 오셨으니 사과는 받지요. 하지만 그 집에 내 딸 시집 보낼 마음 없습니다. 아들내미 앞길 막은 본인 입을 탓하세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쪽 집안하고는 가족으로도 일로도 엮일 마음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싹싹 빌던 예비 시모는 저를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저도 이미 남자친구와의 사이는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고 결혼 생각은 저 멀리 사라진 후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엄마는 그 후에도 혼사를 다시 생각해달라며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엄마의 단아함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돌아섰는데 소용없는 짓이었죠. 시간이 걸렸지만 저와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깔끔히 정리했고요. 저는 그렇게 예비시모로 인해 파혼했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고 그 사람은 아마 집에서 독립했다고 건너 전해 듣긴 했습니다. 안 될 인연이라면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결혼이 이렇게나 어려운 것임을 저도 깨달았어요. 요즘은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내 배우자 될 사람의 가족을 미리 만나보는 것도 중요한가 봅니다. 아무튼 저는 아직도 마음 정리를 하는 중이에요. 파혼은 불쾌한 경험이지만 어쨌든 배운 것도 있네요. 그럼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며 촬영 끝날게요. 감사합니다.